자, 총론 종합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 앞에서 풀었죠.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몰수할 수 있다. 2번 감경할 때 모두를 감경한다. 모두가 아닌 어느 하나만을 감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맞죠? 자, 여기서 다액이라는 2분의 1 문구는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맞죠? 똑같습니다. 2번과 3번 모두 2분의 1 감경하듯이 3번도 감경할 때 상한 하한 모두 감경한다. 맞습니다. 자, 벌금형을 선택했을 때는 누범 가중이 안 돼요. 2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죠. 고의범에서 고의, 목적범에서 목적 전부 다 미필적 인식이면 족합니다.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틀렸죠. 자, 2번 보람의 병원 사건이죠. 자기를 봄이 원칙이다. 맞고 3번도 많이 봤죠. 인과관계 할 때 나왔는데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판례죠. 자, 4번 옛날 판례인데 무장공비 사건입니다. 자, 4일, 만 4일 6시간 동안 불과 3시간 또는 5시간의 수면을 취한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군형법상의 전투준비 태만죄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손치더라도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또는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3번입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1번도 풀었죠. 웹사이트 매각을 통한 대가는 몰수 추징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하지 않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몰수 추징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2번. 자, 링크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했을 때 방조로 보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공직선거법 18조 제3항 전단에 따르면 분리신고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대한 죄 같은 경우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1번 자동차 등에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후 개정이 됐다는 거죠. 개정이 되어서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킥보드를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 하였다면 이는 범죄 후 법률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면소 판결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죄 판결로 때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해설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는 거죠. 이것은 1조 2항에 따른 범죄 후 법률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판결 때린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 면소 판결 때린다. 즉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경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면소 판결 사유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 5번입니다. 1번 개괄적 고의 사례죠. 그래서 사망에 직접 원인은 B. 그렇죠. 파묻었다는 것으로 사망한 것은 맞기 때문에 살해인죄 미수가 된다가 아니라 최초 행위가 마지막으로 고의가 마지막으로도 개괄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살인죄 기수라고 봤어요. 기수라 틀렸고 그 다음에 긴급피난 같은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잖아요. 그래서 객정, 주정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도 필요하고 피하고자 하는 의사, 주관적 정당 요소도 필요하고 한 거죠. 틀렸습니다.
뭐 3번 많이 봤죠?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됩니다. 틀렸고. 자, 4번. 증인이 착오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착오에 빠졌기 때문에 고의가 탈락입니다. 그래서 위증죄의 범위를 인정할 수는 없죠. 5번은 강론 횡령죄 파트에서 나오는 판례인데 적법한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로 착오 송금된 돈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영득 의사가 부정된다고 봤어요. 그 횡령죄가 요 반환 거부는 뭐다?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라는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다?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봤던 얘기입니다. 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답이 5번인가요? 그쵸, 5번이죠. 자, 1번 갑니다. 법률 착오에는 법률의 부지가 포함되지 않죠. 우리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금지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2번. A를 살해할 의도로 갖고 총을 빵 쐈는데 자, A와 비슷한 외모의 B를 A로 오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B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근데 이건 어떤 착오입니까? A를 살해할 의사로 총을 빵 쐈는데 B를 A로 잘못 오인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착오입니까? 객체의 착오죠. 객체의 착오.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3번.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죠. 4번. 아버지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A를 살해했을 때 이와 같은 착오는 전속살해죄 고의를 조각하죠. 틀렸습니다. 즉 15조 1항에 따라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속살해죄의 고의는 부정됩니다. 그럼 무죄란 얘기입니까? 무죄란 얘기는 아니고 보통살인죄가 되죠. 자, 5번. 자, 건전물에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전물 침입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동기 착오가 있어서 실제 출입을 알았었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으면 인정된다 손치더라도 현실적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가 되어서 건전물 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뭐 여기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착오가 있어서 뭐뭐하지 않았더라면 뭐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런 가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는 고려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왜 안 돼요? 현직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현직 승낙이 있었다고 하면 그 현직 승낙을 더 중시하는 거지. 가정적 의사는 고려 대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6번 가죠.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가를 볼게요. 갑이 주차된 자동차를 A 소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B 거였다. 무슨 착오입니까? 객체의 착오죠. 2번. 관련 규정을 존재를 전혀 몰랐다. 무슨 착오입니까? 무엇입니까? 법률의 부지죠. 법률의 부지는 금지 착오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C 자동차를 맞추려고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C가 돌에 맞아 다쳤다. 무슨 착오입니까? 자동차와 사람이니까 가치가 다르죠. 추상적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던졌는데 빗나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착오입니다. 자, 1번. 가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를 결여한 경우다. 그겁니까? 이게 그 착오입니까? 이건 구성요건적 착오인데
이거는 우연방위 사례잖아요. 틀렸습니다. 2번. 가는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다. 객체 착오 맞죠? 그쵸?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풉니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로 풉니다. 그래서 B에 대한 손객체 기수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3번. 나는 법률의 착오다. 법률의 착오입니까? 법률의 부주인데? 틀렸죠. 4번. 다는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로서 맞죠? 맞죠. 자, 이때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병에게는 손괴죄 기수와 과실시상죄의 상경이 됩니다. 그쵸? 여기서 손괴죄 기수가 된다는 것이 비판점을 받게 되는 거죠. 분명히 손괴 안 났어요. 자동차를 향해 돌을 던졌는데 자동차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못했죠. 자동차 멀쩡해요. 근데 손괴죄 기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추상적 부합설의 비판점이 되는 겁니다. 7번. 다음 중 사유가 다른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이 판례 많이 봤죠. 꺼내가는 것을 보고도 만류를 하지 않았다. 양해죠. 양해. 그래서 처음부터 구성권 해당성이 조각됩니다. 2번.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건 무슨 사고인지 아시죠? 뭡니까 이거? 위전 착살이잖아. 그쵸? 이 베이칠랑 사건 아닙니까? 그랬을 때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오인에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책임이 없다가 아니야.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 판례는 위법성 조각으로 풉니다. 3번. 병역법상의 사건이죠.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 사람이 이제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갖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갖고 있다고 해서 구성권 해당성을 조각하는 판사 새끼들도 웃긴 놈들이야. 자, 제가 이건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판례라 했죠. 자, 판례가 뭐로 봤습니까 이거? 구성권 해당성 조각 사유로 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성권 해당성 조각 사유로 봤단 말이죠. 4번. 직장 폐쇄가 정당한 재행행위에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평소 출입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면 이것이 주거침입죄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로 인정되질 않아요. 그랬다면 사업장 안에 들어간 것은 그건 뭐다? 처음부터 주거침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질이 다른 것은 2번입니다. 전부 다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인데 2번만 위법성 조각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죄까지 263조를 적용하게 되면 불리한 유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규정이 배제가 되어야 한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판례는 폭행치사, 상해치사죄에도 263조 동시범 특례를 적용하죠. 틀렸습니다. 2번. 공직방해소 폭행은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직방은 추상적 위헌범이죠. 그래서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합니다. 자, 3번. 살인죄 준비 행위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범행 의사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요한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상습으로 A를 폭행하였고 어머니 B를 존속 폭행하였는데 이것이 반복, 습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습성으로 한 겁니다. 상습성은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죠. 그래서 A를 폭행한 것보다는 어머니 B를 존속 폭행했다는 것이 더 중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은 의미가 없고 상습 존속 폭행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습격에 따라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형이 중한 요 상습 존속 폭행죄 이것이 되는 거지. 즉 상습 존속 폭행죄가 되고 이 형이 약한 이것은 여기 흡수가 되고 사라집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 전년도 강의와 똑같기 때문에 전년도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